18화. 누구나 똑같이 하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 겹쳐 읽기는 관심이 있는 한 주제를 폭넓게 알아가는 과정이다. 무엇을 알고 싶을 때 그에 관련된 책을 일직선으로 세워놓고 읽어나가서는 지식이 넓어지지 않는다. 깊게 알 수는 있어도 그 지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자신을 가둘 우려가 있다. 겹쳐 읽기는 이런 일을 방지하는 읽기 훈련법이다. 여러 권의 책을 겹쳐 읽는다고 해서 아무 책이나 마음에 드는 걸 쌓아두고 읽는 건 아니다. 먼저 자신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다음으로는 인터넷과 오프라인 서점을 기웃거리며 책을 탐색해야 한다. 어떤 책을 탐색할지에 관한 것도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게 좋다. 관심 분야가 정해졌다고 해서 그 분야의 책을 무작정 끌리는 대로 골라서 읽는 건 오히려 겹쳐 읽기의 장점을 망칠 수 있다. 만약 책 3권을 탐색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인문학의 3가지 요소인 문학, 역사, 철학에 해당하는 책을 한 권씩 고르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함께 읽으면 각각의 책을 따로 떼어서 읽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고 이해도가 높아진다. 왜냐면 이 3분야에 속하는 한 책의 주제는 다른 2분야와 언제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3 요소를 활용한 겹쳐 읽기 아이디어의 시초는 철학자 헤겔의 책을 읽다가 얻었다. 헤겔의 중요한 이론 가운데 변증법을 도입한 정반합 구도를 봤을 때 이것이 인문학의 3 요소와 잘 맞물리는 것처럼 보였다. 헤겔의 정반합 이론을 쉽게 설명하자면 어떠한 논리 정과 그것에 상반되는 반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그 결과 합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합은 다시 정의 위치로 이동해 세계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다는 이론이다. 재미있는 예를 통해 이 이론에 대해 잠시 알아보자. 시험이 내일인데 나는 그 사실을 오늘 저녁에야 알았다. 이때 정이 시험을 봐야 하니까 지금 공부한다일 때, 반은 공부하기엔 이미 늦었고 시험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니까 포기하고 0점을 맞는다 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킨다. 결국 나는 현실적으로 시험은 중요하며 0점 맞기는 싫으니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자는 쪽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합이다. 이제 벼락치기 공부는 정의되고 그에 상반되는 생각인 졸리니까 지금은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자는 반의 자리에 온다. 또 이 둘이 갈등을 일으킨다. 내 결론은 이대로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 30분만 자고 일어나서 공부한다로 이어진다. 이것이 합이고 새로운 안티테제가 등장하면 다시 정의되어 정반합의 움직임은 계속된다. 헤겔은 이러한 정반합의 이론이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물론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믿었다. 또한 이 논리를 계속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다. 언뜻 말장난 같은 이론이지만 훗날 니체와 마르크스 등 많은 철학자들에게는 생각의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이 생각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많다. 정과 반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결과인 합이 언제나 전보다 낫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반합 이론은 여전히 우리가 합리적인 길을 가려고 할 때 괜찮은 나침반이 되어준다. 이 이론을 책 읽기에 적용하면 정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가 된다. 하지만 역사라고 해서 늘 사실인 것은 아니다.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승리자의 기록이므로 어느 정도는 각색되고 때로 미화되기 마련이다. 수많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예술가들이다. 특히 문학가들은 소설과 시로 권력자들을 풍자하고 진실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린다. 제 아무리 태평성대라고 해도 그 시대를 비판한 예술가들은 늘 존재했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인 문학을 반의 자리에 놓는다. 권력자와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 현상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이들이 등장한다. 철학가들이다. 흔히 철학은 답을 내놓는 학문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그들이 한 일은 답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해석이다. 훌륭한 철학가들은 세상의 갈등 상황을 천재적인 두뇌로 분석하여 탁월한 해석을 제시한다. 그 해석이 세대를 거듭하며 지지를 받으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경우 철학가와 그의 이론은 잊히기도 한다. 겹쳐 읽기 정반합 구성에서 마지막 합은 그래서 철학이 담당한다. 이제 실제 예를 들어 정반합에 각각 책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다. 관심사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원인으로 설정한다. 그에 따른 첫 책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역사와 철학은 책이 상대적으로 딱딱한 편이니 문학을 살펴보자. 내가 선택한 책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다. 훌륭한 문학작품인데 재미까지 갖춘 좋은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은 프랑스 혁명 당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두 나라의 중심 도시, 즉 파리와 런던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들이다. 디킨스는 워낙 소설을 재미있게 쓰는 재능이 있기에 이 작품을 읽는 독자가 딱히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서를 두 도시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 소설의 재미는 몇 배나 커진다. 이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서를 찾을 차례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서점에 나가보면 이에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 거다. 그 중에서 나는 에릭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를 선택했다. 뛰어난 역사학자 홉스봄은 이 책을 통해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영국을 중심으로 태동한 산업혁명을 다룬다. 두 혁명은 시기적으로도 약 100년의 차이가 있고 전혀 다른 성격일 것처럼 보이는데 홉스봄의 책에서는 이를 하나로 엮는 획기적인 키워드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근대화다. 구체제의 붕괴와 근대사회의 시작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덕분에 혁명의 시대와 두 도시 이야기는 다시금 엮인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의 사회를 해석한 철학책을 봐야 한다. 권할 만한 책은 철학과 역사서의 경계에 있기는 하지만 피에르 구베르가 프랑스 혁명 당시의 사회체제를 분석한 앙시앙 레짐을 읽어보면 좋다. 혹은 베르나르 그레테 유젠이 프랑스 혁명 당시의 철학을 모아 정리한 프랑스 대혁명의 철학도 괜찮다. 역사와 문학은 모두 당시의 철학적 분위기 안에서 태어난 것이다. 또한 철학은 사회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 준다. 그러므로 문학이나 역사책을 읽을 때 그에 해당하는 철학책을 읽는 건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유익한 일이다. 반대로 철학책을 중심으로 읽는다면 그러한 철학이 유행했던 시기에 쓰인 역사서나 문학작품을 함께 보기를 권한다. 이렇게 책을 겹쳐두고 읽으면 한 권씩 읽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세계가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몇 해 전 한 도서관에서 제안을 받아 토마스 만의 소설 파우스트 박사를 강독하는 수업을 맡게 된 일이 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간단하다. 아드리안 레버퀸이라고 하는 천재 작곡가가 사실은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것처럼 악마와 영혼을 거래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줄거리다. 그런데 토마스 만은
이 단순한 이야기를 번역서 기준 거의 1000쪽에 달하는 장편 소설로 썼다. 말하자면 단순한 이야기지만 속사정이 그리 단편적이지는 않다는 뜻이다. 강독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반합 겹쳐 읽기 모델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소설 부분은 이미 결정됐으니 역사와 철학책을 찾아 엮으면 된다. 소설 속 레버퀸이 활동하던 시기는 유럽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나는 때와 겹친다. 그리고 주인공은 독일인이다. 작가인 토마스 만 역시 독일인이다. 그렇다면 토마스 만이 소설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조금은 감이 올 것이다. 조국이 저지른 전 인류적 범죄인 세계대전이 소설에 스며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축이다. 세계대전 역시 프랑스 혁명과 마찬가지로 유럽 역사의 큰 사건이기에 이를 다룬 역사책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수업에 활용한 책은 제프리 주크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참여해 쓴 책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다. 이와 함께 철학책은 음악 분야를 선택했다. 소설의 중심 내용이 레버퀸과 그가 만든 음악이기에 1900년대 초에 유행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을 해석한 책을 찾아야 했다. 이 분야라면 마침 아주 훌륭한 책이 있다. 아도르노가 쓴 책 신음악의 철학이 그것이다. 이 당시는 유럽에서 아방가르드와 초현실주의가 시작되어 1960년대까지 널리 퍼졌다. 거의 모든 예술 장르에서 이 획기적인 사유의 결과물을 만날 수 있는데 아도르노는 이 책에서 현대음악의 시발점이 된 두 작곡가 스트라빈스키와 쇤베르크의 음악을 철학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책을 중심으로 삼아 총 6회차로 진행한 강독 수업은 큰 호응을 얻었다. 나에게도 많은 배움의 계기가 됐음은 두말이 필요 없다. 그전까지 강독은 주제가 되는 책 한 권만을 가지고 했었는데 확실히 어려움이 많았다. 강사는 넓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수강생 처지에서는 그 지식이 다 공유되지 않으니 수업 시간에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중심책을 두고 그 곁으로 겹쳐 읽기를 했을 때 수강생들의 이해도는 크게 높아졌다. 어떤 책도 그 책 하나만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책 하나가 태어나려면 그 곁에 수많은 책이 있어야 가능하다. 책을 쓰는 사람이 읽는 사람 이상으로 독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겹쳐 읽기는 이렇게 서로 연결된 책을 찾아 하나의 큰 주제로 엮는 역할을 한다. 책 한 권을 잘 알고 싶어서 다른 책 10권을 살피는 사람이 좋은 독자다. 이런 사람은 반대로 어떤 책 10권을 보면 그 책들을 엮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떠올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알의 힘이다.